와인 한잔 할까요?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왕은 어떤 와인을 마셨을까? 황제는, 그리고 전쟁의 영웅은, 그들이 마신 와인 한 잔에는 단순한 취향을 넘어서 시대의 분위기, 권력의 상징,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이 호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와인 한 잔에는 지배자의 품격과 연출,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때로는 전쟁의 긴장을 풀거나 정복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주제, 권력과 와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순으로 한 명씩 만나보며 각 인물이 왜 그런 와인을 선택했는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힘을 나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오디세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C 한국 와인기사단 김동준 총사령관입니다. 사브라주. 먼저 시간의 시계를 가장 오래전으로 돌려봅니다. 고대 로마 기원전 1세기 줄리어스 시저, 즉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와인을 단지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제국을 확장하고 정복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와인을 좋아했다고 알려진 바는 많지 않지만 그가 남긴 갈리아 전기를 보면 갈리아인들이 로마 와인을 너무 좋아해서 한 번 마시면 소유물을 다 바칠 정도였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런 와인의 힘을 활용해 시저는 정복지의 부족장들에게 와인을 선물하며 로마 문화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습니다. 즉 시저에게 와인은 군사적 수단이자 외교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는 포도나무를 심고 와인을 전파함으로써 로마 제국에 영향력을 퍼뜨렸고 그 결과 오늘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와인의 뿌리도 이 시기의 로마 확장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맥주는 북쪽 야만족들이 마시는 거친 술로 여겨졌고 와인은 철학, 예술, 정치와 함께하는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와인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예의라고 여겼고 진한 원액 와인을 그대로 마시는 건 탐욕스럽고 미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시저에게 와인은 정치, 군사, 문화가 융합된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와인 문화는 이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번엔 17세기 프랑스로 가볼까요? 태양왕이라고 불린 루이 14세. 그는 와인을 통해 왕의 격과 권위를 표현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리는 화려한 연회에는 항상 와인이 빠지지 않았고 그가 즐겨 마셨던 와인은 보르도보다 부르고뉴 와인, 특히 클로드 부쪼 같은 고급 와인이었습니다. 루이 14세의 취향은 귀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마시는 와인을 귀족들도 따라 마시기 시작했고 그 결과 프랑스 상류층 전반의 와인 문화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루이 14세는 단순히 와인을 즐기는 차원을 넘어 그 행위 자체가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이처럼 루이 14세는 와인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표현하고 동시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번엔 동쪽으로 19세기 러시아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권력자, 러시아 제국의 황제 알렉산드로 2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샴페인 메종 루이 로드레에 아주 특별한 주문을 넣었습니다. 병 안에 무언가를 숨기지 못하도록 병을 투명하게 만들고 바닥을 평평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황제 전용 샴페인이자 암살을 막기 위한 보안 설계였습니다. 이 요청으로 만들어진 병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탈 샴페인의 시작입니다. 샴페인 한 병에도 황제의 불안, 권력의 위험, 그리고 프랑스 와인의 정수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볼까요? 18세기 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누구보다도 와인을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프랑스 대사로 파리에 머무를 당시 유럽 각지의 와이너리를 직접 여행하며 와인을 맛보고 정성스럽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샤또 오브리옹 같은 포르도 와인을 깊이 사랑했고 스위트 와인도 자주 주문했다고 전해집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백악관 셀러에 직접 와인을 들여놓으며 미국 대통령 최초의 와인 애호가이자 와인 문화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와인은 내게 인생의 필수품이다. 제퍼슨에게 와인은 일상의 음료가 아니라 지성과 토론, 민주주의의 품격을 완성하는 문화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전쟁터에서도 와인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특히 좋아했던 와인은 부르고뉴의 샹베르땡이었습니다. 그의 하인 로이 꽁스당의 기록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매일 이 와인을 마셨고 물을 섞어 마시는 습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와인의 도수를 낮추고 위생을 고려한 당시의 귀족 음주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병사들이 이를 황제의 피라 불렀다는 기록은 없지만 오늘날에도 샹베르땡은 나폴레옹의 와인으로 불리며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의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샹베르땡, 이 두 이름은 지금까지도 함께 기억되며 와인이 어떻게 한 인물의 이미지와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20세기 영국으로 가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이끈 지도자 중 한 명, 윈스턴 처칠. 그는 자신을 상징하는 세 가지로 시가, 모자, 그리고 샴페인을 꼽았습니다. 그중 샴페인은 단순히 기호가 아니라 처칠에게는 일종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마셨던 브랜드는 바로 폴 로저, 지금도 그의 이름을 딴 스페셜 샴페인 큐베 윈스턴 처칠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샴페인을 전쟁보다 더 오래 마셨다. 와인을 통해 전쟁의 긴장을 풀고 인생의 승리를 축하했던 처칠. 그에게 와인은 영국인의 위트와 품격을 담은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 프랑스의 대통령 샤를 드골입니다. 그는 나폴레옹 이후 프랑스의 자존심이자 제5공화국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드골은 와인을 특별히 즐겼다는 기록은 많이 있지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프랑스 와인을 문화유산으로 보호한 지도자라는 점입니다. 1950에서 60년대 프랑스 와인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위기에 처했지만 드골 정부는 AOC 제도, 즉 원산지 통제 명칭 제도를 강화하고 프랑스 와인의 품질 관리와 국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쌍파뇨, 보르도, 부르고뉴 같은 주요 산지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고 AOC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와인 등급 체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246가지의 치즈를 가진 나라다. 그만큼의 다양성과 품격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드골에게 와인은 그냥 음료가 아니라 프랑스의 자존심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프랑스 와인의 위상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7명의 권력자들. 시대는 다르고 성격도 제각각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와인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자 문화의 거울이었습니다. 그 한 잔에는 지배자의 품격, 정치적 의도, 그리고 시대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와인은 취향이 아니라 메시지였고 권력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와인을 나를 상징하는 한 잔으로 고르시겠습니까? 다음 편에서도 와인과 인문학이 만나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와인과 인문학 6편이었습니다. 와인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 나의 삶과 포도주를 위하여. 와인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으신 분이나 강의 그리고 클래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와인은 인생입니다.